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이야기들. 첫 번째 이야기. 나는 마네킹이 너무 무섭다. 우리 동네는 시골이라 철이 되면 뒷산에 버섯을 따러 간다. 초등학생 무렵에 할아버지에게 버섯이 많이 나는 곳을 배우며 함께 다녔다. 하지만 중학생이 되고서는 혼자 다니거나 친구랑 다니거나 했다. 그날은 일요일이라 친구랑 둘이서 같이 뒷산을 찾았다. 순조롭게 이것저것을 딴 뒤에 슬슬 돌아갈까 싶던 때였다. 친구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나뭇가지에 다리가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종종 있다 보니 그때도 그런 줄 알았다. 하지만 친구는 위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도 따라서 위를 봤다. 목을 맨 사람이 있었다. 그것도 둘이나. 너무 놀라면 소리조차 지르지 못한다는 것. 그때 느꼈다. 나는 뒷걸음질 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패닉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한동안 보고 있자니 진짜 사람이 아니라 마네킹이라는 걸 깨달았다. 산에다 이딴 걸 달아놓냐며 화를 내며 친구와 산을 내려왔다. 나와 친구는 우리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우리가 본 것을 전했다. 곧 접사다리와 손도끼, 전지가위를 가지고 셋이서 다시 마네킹을 치우러 갔다. 아버지가 사다리에 오르고 나와 친구는 사다리를 붙잡고 지탱했다. 아버지는 솜씨 좋게 마네킹의 목에 감긴 로프를 잘라서 아래로 떨어뜨렸다. 이런 것은 어서 버려버리자고 셋이서 우리 집에 헛간으로 옮겨왔다. 그대로 버렸다가는 누가 오해할지도 모르니까 가능한 사람같이 안 보이도록 산산조각으로 부숴버릴 생각이었다. 마네킹이 입은 허름한 옷을 벗겼다. 마네킹의 배에는 빨간 페인트로 글씨가 쓰여 있었다. 이 마네킹을 내린 사람은 죽는다. 그걸 보고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얼어붙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또 하나 여자 원피스를 입혀놓은 마네킹의 옷을 벗겼다. 역시나 그 마네킹의 배에도 글씨가 쓰여 있었다. 이 마네킹을 내린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이가 죽는다. 아버지는 굳어버린 나와 친구를 달래며 가서 주스라도 좀 사와라 하며 우리를 헛간에서 내보내셨다. 그 사이에 아버지는 혼자 마네킹 둘을 산산조각 낸 뒤에 버리셨다. 그 이후 나와 아버지, 친구에게 그 사건은 입에 올리면 안 되는 것이 되었다. 말을 꺼내기조차 꺼림칙해서 글러 남기는 것이지만 가장 사랑하는 이가 죽는다. 라고 쓰여 있는 걸 보자 너무나도 괴로웠다. 두 번째 이야기. 군에 복무할 때 보았던 귀신. 2014년 군 복무할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전방에 있는 부대에서 복무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일병이던 시절에 탄약고 경기초소 근무를 서던 후임 김일병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김일병은 불침번 근무자가 깨워 잠에서 일어났답니다. 밖에서는 비 내리는 소리가 유난히 시끄러웠었던 날이었지요. 근무 시간은 새벽 2시부터 4시까지로 가장 피곤하고 졸린 시간대였습니다. 소대들이 번갈아 가며 한 달에 한 번씩 서는 탄약고 근무였습니다. 탄약고는 언덕 쪽에 위치해 있었기에 투입 시간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야 했죠. 그런 탓에 탄약고 근무를 서는 날을 다들 매우 싫어했습니다. 거기다 비까지 오는 날이니 그야말로 최악의 근무였습니다. 김일병은 서둘러 환복을 하고 단독군장을 차고 방탄 헬멧을 쓴 뒤 행정반에 가서 시건된 총기를 꺼내고 대검을 받은 뒤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대실장에게 보고 후 팀장에게 공포탄을 받아서 초소로 출발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우비를 써야 하는데 김일병은 계급에서 밀리다 보니 찢어진 우비를 받았더랍니다. 그걸 쓰고 가니 비는 새고 옷은 젖어 잠이 금세 확 깼다네요. 그렇게 걷고 걸어 탄약고에 도착한 후 근무에 투입되었습니다. 고참은 초소 안에 들어가 쉬고 잠이 안 드는 후임은 밖에 서서 감시하는 당연스러운 전개로 흘러갔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김일병은 그저 멍하니 비가 내리는 탄약고 언덕길을 보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2시간 근무 중 1시간 20분가량이 흘렀을 때 김일병은 그 언덕길에서 보면 안 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비가 흘러내리는 언덕을 무언가가 꾸물꾸물거리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찰박거리면서 웅덩이를 짚는 짙은 소리와 슥슥하는 무엇인가 끌고 오는 소리. 그것은 기어오고 있던 게 분명했습니다. 김일병은 이때부터 온몸에 소름이 돋고 등골이 오싹해짐과 동시에 사고가 마비됐다고 합니다. 극도의 공포와 마주치면 비명조차 지를 수 없다고들 하죠. 입도 마비되어 같이 근무 들어온 염상병을 부를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초소암 기둥에 기대어 있을 염상병을 숨 넘어갈 것 같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들리지 않는지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 사이 그것이 내는 소리는 더욱 크게 들려오고 그것은 이제 언덕길 중간에 파놓은 배수로를 지나오고 있었습니다. 짙게 들리는 물을 짚는 소리와 더불어 그것의 형체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이었습니다. 하반신은 날아간 것인지 절단된 것인지 보이지 않았고 찢어진 상의 옷까지만 끌려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비 오는 날 검은 형체가 기이한 소리를 내며 기어오고 있는 것만으로도 졸도할 지경인데 김일병을 더 미치게 만든 건 그것의 얼굴이었습니다. 두 눈구멍은 뻥 뚫려 눈알은 보이지 않고 턱은 찢어져 간신히 붙어있는 채로 덜렁거리고 있었답니다. 그런 존재가 말라비틀어진 팔로 기어오는 모습을 보니 완전히 정신이 나갈 만도 하죠. 김일병은 자기도 모르게 장전을 하고 비명을 지르며 공포탄 한 발을 쏜 뒤에 기절했다고 합니다. 이후 총소리를 듣고서야 잠에서 깬 염상병의 긴급보고로 거품을 물고 실신한 김일병이 대대 팀장 및 5분 대기조에게 실려 내려왔습니다. 김일병은 쓰러진 이유를 대대실장 및 대대장, 중대장, 주임 원사, 탄약관에게 죄다 보고했지만 군대라는 곳이 귀신 봤다고 넘어가주는 동네겠습니까? 결국 군의관에게 정신착란으로 인한 극도의 공포에 의한 발포라는 길고 얼토당토하는 판정을 받고 나서 휴가도 잘리고 진급도 누락당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에 진상을 알게 된 것은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염상병이 전역을 하고 저와 김일병 모두 상병 계급장을 달고 나서야 이야기해 주더군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김일병이 공포탄을 쏜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겁니다. 기어오는 질척한 소리가 가까워 올수록 목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처음엔 마주하는 듯 들렸는데 얼굴이 보일 정도로 가까이 오니 겨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발 자기한테 총을 쏴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전쟁 당시 폭격으로 하반신을 잃고 숨을 거둔 군인의 혼령이었을까요? 이유를 알고 나니 마음이 착잡해지더군요. 수십 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 아픈 몸을 이끌고 기어다니며 자신을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누군가를 찾아다니는 군인의 혼령이라니. 군 복무하는 도중 전쟁의 참혹함을 다시금 뼈에 새겼던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일본 괴담. 첫 번째 괴담, 택시 승객. 한 택시기사가 어느 음산한 날 도쿄 시내를 돌고 있었다. 그날따라 손님이 없었는데 머리를 길게 길러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택시를 세웠다. 여자 손님은 의외로 갑자기 먼 거리를 운전해 달라고 했는데 택시 기사는 돈이 되겠다 싶었고 손님이 말하는 대로 길을 따라갔다. 불길한 손님을 태운 택시 기사는 어느새 외딴 숲길을 통과하게 되었다. 오랜 운전 때문에 택시 기사는 졸음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래서 낯선 숲길을 겨우겨우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지나가고 있었다. 택시 기사는 그러다가 문득 백미러로 손님을 보니 손님이 보이지 않아서 흠칫 놀랐다. 그 때문에 놀라서 택시를 세우고 보니 택시는 운전 실수로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직전이었다. 택시 기사는 낭떠러지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 그때 손님이 문득 얼굴을 귓가에 들이밀고 속삭인다.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두 번째 괴담, 주유소 주인의 목적. 한 여자가 어느 폭풍우 몰아치는 밤에 혼자 자동차를 운전하여 외딴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여자는 그날따라 왠지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 최근에 여자 운전자를 습격하는 연쇄살인마가 있다는 뉴스가 들려오기도 해서 더욱 찝찝했다. 여자는 혼자서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하고
애써 다른 생각을 해보려고 했지만 불길한 느낌을 떨쳐버리기는 어려웠다. 그렇게 길을 가다가 어느 인적 없는 길가에서 여자는 외딴 주유소를 발견했다. 마침 자동차는 연료가 다해가고 있어서 여자는 주유소에 차를 세웠다. 여자는 차에 기름을 가득 채워 달라고 했다. 주유소 주인은 말없이 차에 기름을 채워주었는데 표정과 눈빛이 좀 이상했다. 주유소 주인은 여자를 보면서 주유소 건물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는 듯 하기도 했다. 그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여자는 더욱 으스스한 느낌을 받았다. 마침내 주유소 주인은 여자의 팔목을 덥석 잡더니 강제로 주유소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다. 여자는 간신히 주유소 주인의 손을 뿌리치고 허겁지겁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도망치듯 주유소를 떠났다. 떠나는 차를 보며 주유소 주인은 절규하듯 소리를 질렀다. 차 뒷자리에 누군가 숨어 있단 말이야.